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글이 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에 발목을 잡는 아빠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자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저는 27살 여자이고 직장 다니다 퇴사하고 다시 취준 중입니다. 3살 차 남동생이 있고 아빠는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심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러나 3살까지라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아빠가 아기인 저를 안고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들로 증거를 알 수 있을 뿐이죠.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밥도 안 먹고 멍 때리기만 하기에 이상해서 외할머니가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소아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아주고 말도 많이 해주고 잘 때도 꼭 안고 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점차 나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온순한 편이어서 동생을 괴롭히기보단 양보하고 순둥순둥 가만히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은 샘도 많고 때도 많이 쓰고 길고 날뛰어서 엄마가 어르고 달래며 키우느라 힘들어 하셨죠. 그런 동생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조용히 그림자처럼 말을 잘 들으며 지냈습니다. 한 명이 떼를 쓰니까 저까지 떼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동생은 누나가 하는 건 뭐든지 자기도 하고 싶어 해서 엄마가 항상 저보고 같이 해, 동생도 같이 데리고 놀아 하셨습니다. 뭐 어느 동생이던 누나나 형이 하는 건 따라하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사실상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양보해야 돼서 너무 싫었습니다. 물건도 다 뺏기는 거나 다름없었고 그나마 의지하던 작은 애완동물들도 다 제가 유치원 간 사이에 동생이 가만두질 않아 생을 다하거나 동생이 물렸단 이유로 엄마가 치워버렸습니다. 제 물건에는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서 저는 항상 불안하고 싫었지만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냥 속으로만 속상해했죠. 동생이랑 놀다 동생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무조건 떼를 쓰고 울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빠는 항상 저를 혼냈고 동생한테 회초리 가져오라 하면 동생은 온갖 억울한 표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얼른 회초리를 가져와 제가 맞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서러웠죠. 그래서 그냥 혼나기 전에 양보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경쟁은커녕 그냥 내어주는 게 성격이 되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생은 아빠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무거운 짐이나 온갖 굳은 일은 저한테 시키고 동생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동생이 설거지를 하면 그걸 왜 네가 하니? 라고 말해요. 어릴 때 장난감도 동생은 원하는 거면 뭐든 사줬지만 저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사줬던 걸 사골 우리듯이 매번 넌 잊지 않냐며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레고나 로봇 자동차 장난감 등 동생 물건이 넘쳐났죠. 무엇이든 누나가 양보해야 된다. 누나가 돼서 누나잖아. 누나니까 라는 말을 지겹게 듣고 컸습니다. 동생도 그걸 알고 저를 얕잡아 봅니다. 아빠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티내고 싶어 항상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자기가 더 사랑받는다는 걸 확인시켜주려 합니다. 아빠한테 칭찬받으려 안간 힘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사랑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처받기 싫어서 아빠한테 시큰둥하게 대하고 아빠한테 말대꾸하고 자주 싸워서 사이도 안 좋은데도 말이죠. 누가 봐도 자기가 더 이쁨 받고 있는데도 왜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아빠한테 절대 충성합니다. 동생도 학창시절 내내 아빠의 술주정 때문에 밤마다 불안에 떨고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면을 싫어하면서도 아빠가 사랑을 줘서 그런지 저처럼 아빠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합니다. 아빠 앞에서는 모든 아빠를 띄워주고 아빠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싸고 돕니다. 아빠가 술주정하고 난 다음 날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와 장난도 치며 친한 척 지냅니다. 특히 제가 있을 때는 보란듯이 더 아빠를 싸고 돌아요. 저를 곁눈질로 쳐다보면서 저를 살피며 아빠와 장난도 많이 치고요. 엄마와 있을 때만 솔직하게 아빠의 싫은 점을 털어놓아요. 아빠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입니다. 그 옛날 검찰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권위적인 성격이고 성깔도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 많이 나아졌지만 엄마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순한 편이던 저희 엄마도 아빠와 살며 살기 위해 발악하다 보니 성깔이 많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거의 매일 밤 술조정으로 가족을 괴롭혔고 바람도 자주 폈습니다. 저한테 들킨 것만 해도 3번은 됩니다. 바람 사건 중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는 제가 고1 때 기회가 생겨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고 설득해서 도피 심정으로 해외로 유학을 갔는데 입학 전 부모님이 그 나라에 같이 갔었습니다. 거기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번화가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백화점에서 엄마와 제가 구경하고 있자 아빠는 답답하다고 밖에서 바람 쐬고 있겠다 했습니다. 20분 정도 구경을 한 뒤 아빠가 기다리는 백화점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등지고 담배를 피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여자의 촉이란 게 뭔지 그냥 슬그머니 다가가 뒤에서 통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통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하는 말이 우리 딸이 핸드폰이 갖고 싶대 하니까 아빠가 핸드폰? 그래 알겠어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뒤에서 핸드폰을 잡아챘습니다. 그러나 아빠도 반사적으로 놀랐는지 핸드폰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놔 라고 당황한 기색과 동시에 저와 엄마를 미친 듯이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랑 엄마 둘이 아빠의 한 손에 매달려 핸드폰을 뺏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빠는 절대 안 뺏기려고 저희를 온 힘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백화점 입구 번화가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에서 너무너무 쪽팔리고 분노가 치밀고 속상했습니다. 아빠의 적반하장인 태도에 정말 화가 치밀었죠. 호텔에 돌아와서 부모님은 밤새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따졌지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자기가 바람핀 이유를 댔습니다. 엄마가 반찬이나 국도 잘 못 끓이고 살림을 못해서 다른 여자한테 눈이 갔다느니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이유를요. 뻔뻔한 아빠라는 인간의 태도에 너무 처참해서 울고불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랑곳 않고 부모님은 밤새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남기고 일정대로 둘이 귀국을 하셨고 엄마는 매번 말로만 하던 이혼을 진짜 하려고 집도 구했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이혼하자고 큰소리 뻥뻥 치던 아빠가 엄마가 진짜 방도 구하고 이혼 서류 절차 밟자니까 그제서야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빌었다네요. 엄마는 저랑 제 동생 때문에 이혼을 다시 접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혼하길 간절히 바랬는데 말이죠. 아빠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외에도 어떤 잘못이던 저한테 미안했다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너가 크면 이해할 거다 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 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졌고 사람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아져서 친구고 뭐고 사귀려 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도끼 가득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굉장히 아끼는 아빠가 생활비와 학비를 줄 때마다 어디에 어떻게 쓸 돈인지 자세히 다 적으라 하고 훈계두며 쉽게 주지 않아. 항상 울고불며 생계비를 타와 힘들었지만 꾸역꾸역 견디고 견뎌서 원하는 대학에 갔고 그 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대학에 가게 되자 아빠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한테 수시로 자랑하고 저한테도 동생한테 하듯이 다정하게 대하고 아니 동생보다 저에게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생은 자기만 그렇게 사랑해주던 아빠가 누나를 대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일 칭찬하니 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긴 했지만 저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본받아야 하는 태도로 변하고 갑자기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나가 노는 것만 좋아하던 애가 못 알아보게 진지하고 성숙하게 변했죠. 생각도 않던 명문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 대학은 못 갔지만 꿈도 못 꾸던 인서울엔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빠가 갑자기 저를 예뻐해 준다고 하나도 좋거나 반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만 우리 딸 하는 게 너무 싫고 거부감이 들어서 아빠가 잘 대해줘도 제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빠한테 잘 보이려 애쓰는 동생도 오히려 안쓰럽게 보여 동정심이 들었고 그냥 사랑은 많이 안 줘도 편애하는 언행만 안 하길 바랬습니다. 대놓고 편애하는 건 정말 서러웠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고1 때 바람 사건 이후로 증오로 가득 차서 아빠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가부장적으로 굴거나 권위적이게 대할 때마다 대차게 대들어서 말싸움을 했습니다. 저한테 욕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맞는 말만 하니까 반박을 못하고 눈을 부릅뜨며 저한테 조용히 해 이년아 이러면서 엄마한테 하듯이 욕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로 부부싸움 할 때 저희 앞에서 엄마한테 대놓고 이년 저년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어릴 때 고분고분 순한 양 같던 제가 클수록 점점 성질 더럽게 맞서니까 아빠도 처음엔 놀라서 감히 대들어? 하는 태도에서 제가 굴하지 않고 울며 불며 발악하고 맞받아 치니까 나이가 들며 점점 저랑 부딪히려 하지 않고 아빠도 60세가 돼서 호르몬 변화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성깔도 많이 누그러졌고 안 어울리는 클래식이나 법륜스님 강의 등을 자주 듣고 뭔가 저랑 잘 지내보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아빠랑 갑자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트러블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현재 아빠가 잘해줘도 그냥 무뚝뚝하게 반응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편애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아직도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납니다. 며칠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제 생일을 아직도 모릅니다. 말하면 생일 축하한다 하고 끝이고 날짜는 기억을 안 해요. 저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하고만 둘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아빠가 거기서 친구랑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작은 지방이라 맛집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엄마가 오늘 땡땡이 생일이야 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하며 당황하는 내색이더라고요. 친구분도 아이고 생일이구나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불편해서 인사 몇 마디 나누고 얼른 다른 테이블로 가서 앉았습니다. 몇 분 뒤 친구분은 먼저 가시고 아빠는 남아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이 안 좋다, 검진 받으러 갈 거다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네 어렸을 때 동생만 예뻐해서 너가 맨날 편애한다며 불만이라고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빠 친구도 둘째 낳고 나니까 둘째한테 눈이 더 가서 더 이뻐했더니 첫째가 질투해가지고 둘째를 많이 괴롭혔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땐 다 그랬어. 그게 당연한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둘째가 태어나면 그 조그만 거한테 더 눈이 가서 더 이뻐하게 되는데 그걸 그래도 티내면 안 됐었는데 티내가지고. 근데 그때는 다 그랬어. 아빠 친구도 그랬다잖아.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였어. 이러는데 눈에서 눈물이 주체가 안 되게 흐르더라고요. 아무리 그깟 아빠가 주는 사랑 안 받으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이런 얘기만 나오면 아무리 참으려 해도 어릴 적 그 기억과 감정이 되살아나서 서러움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엄마가 아빠한테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당연한 건 없어. 그걸 당연하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애 생일인데 왜 그런 얘기라고 그래? 하니까 아빠가 기가 차다는 듯이 나 참 기가 막혀서 뭔 말만 하면 우니까 말을 못하겠네. 그땐 다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냐?
이러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아빠 딴에는 자기가 편애한 게 이제와 저와 관계가 계속 서먹하니까 눈치 보며 저한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랬던 거라고 이해해달라 하는 서툰 표현일 것입니다. 그걸 변명이 아닌 미안했다라는 사과로 표현했다면 저는 그나마 상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눈물을 흘렸겠죠. 근데 그냥 아직까지도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입장만 이해받으려 하고 자식의 상처에 대해 미안했다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빠가 너무 밉고 서러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깟 아빠가 뭐라고 저한테 상처만 준 아빠가 왜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동생만 편애하고 전 그저 씩씩한 남자처럼 강하게 대하고 울면 그거 갖고 우냐고 핀잔 주는 아빠가 너무 밉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아빠 때문에 이렇게 우는 것도 너무 슬프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왜 하필 나한테는 이런 아빠가 있나,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아빠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너무 서럽고 속상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럼 다 편해질 텐데 나도 상처받을 일 없고 아빠도 그냥 편하게 내 눈치 안 보고 온전히 동생만 사랑해주면 될 텐데 하고요. 주변에 아빠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고요. 그런 친구들은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서 남자한테도 뭔가 더 당당해 보이고요. 저는 나중에 결혼할 때 예비 신랑을 아빠한테 소개시켜주기도 싫고 결혼하고 나서는 연을 아예 끊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남자 쪽에서 제 가정사를 알고 제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컸으니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 얕보고 무시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착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바람피고 사랑 안 주는 아빠 밑에서 크다 보니 남자가 다가오면 철벽을 치거나 저도 호감이 있어도 날 진짜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의심을 많이 합니다. 사귀고 나서도 자꾸 진심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는지 사랑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집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기 싫어서 제가 먼저 선수치고 관심을 안 주려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미래 남편 될 사람한테 아무리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 가정사를 털어놔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숨기고 들키지 않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한테 상처뿐인 증오하는 아빠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살고 싶은데 애써 노력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아빠한테서 편애에 대한 자기 변명이 나오거나 아직도 동생과 저를 두고 편애 행동을 하면 애써 괜찮은 척 하지만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냥 너무 괴로워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편애로 받은 상처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언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읽고 잘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댓글들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힘드신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안타깝고 진심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고 위로와 응원 댓글들 보며 진짜 천사가 달아준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 조언이 어떤 것이든 진심 어린 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에요. 몇몇 공감해주시는 글 보면 울컥하기도 하네요. 이 글을 저도 다시 읽고 또 댓글들 보며 그래도 생각과 마음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다시 얼른 취직해서 독립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네요.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계획처럼 쉽게 딱딱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독하게 마음 먹고 노력할게요. 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노력할 거예요. 아빠에게 받은 상처도 다시 꺼내도 무덤덤해질 만큼 무언가를 즐기고 빠져 살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긍정 마인드로요.
계속 원망만 되풀이해봤자 저 자신만 계속 아프니까요. 미래 남편에 관한 것도 괜한 걱정인 것 같네요. 제 자신을 더 가꾸고 소중히 여기는데 마음을 쏟을 겁니다.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와 치유가 되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힘내세요.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처럼 본인은 정말 사랑받을 자격 충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추가. 다행히 학비와 생활비는 받아서 유학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 대주신 건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한 번도 그냥 순순히 학비, 생활비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는 본인 외의 가족들한테도 돈 쓰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고 안 쓰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냥 쉽게 준 적이 없고 일단 돈 줄 때 온갖 성질을 내며 돈에 대해 훈계를 몇 시간을 해가며 상대방 간을 쪼그라뜨리다 못해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유학 보내줬다고 되게 호화롭게 편한 생활을 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유학이라 하면 돈 많으면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학비가 많이 드는 곳이었으면 안 보내줬을 겁니다. 근데 한국보다 덜 들어서 보내준 거였고 한국은 당시 학원이나 과외는 당연한 거였는데 저는 시골 외곽의 로컬 고등학교라 과외 자체가 없었고 학비가 1년에 한국 돈 100만 원 좀 넘고 기숙사비는 한 방에 2층 침대가 4개 있는 8인실로 한 학기당 10만 원으로 물가가 굉장히 쌌습니다. 그곳의 옛 문화지만 학교 화장실에는 칸막이가 없어서 줄 서 있는 애들이 제가 용병 보는 걸 지켜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았지 해요. 생수 한 병에 100원, 국수 한 그릇 600원. 도로에 당나귀가 끄는 마차가 심심찮게 지나다니고 당나귀 똥이 곳곳에 있는 깡시골이었습니다. 공사 중인 인도가 많았는데 여름에 공사일하는 남자들은 우통 벗고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 자는 풍경이 흔했어요. 여름엔 기숙사 곳곳에 똥파리가 책꽂이 옆면에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까만색 책장 같고 아프리카 파리처럼 둔해서 잡기도 쉬웠는데 잡아도 어디서 계속 들어오는지 파리 서식지 자체였어요. 자꾸 제 몸에 붙는데 쫓아내는 게 얼마나 귀찮던지 이 모든 게 어렸을 때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추억이 되었네요. 한국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그냥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와 비교당하지 않고 억눌려 있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동생은 한국에서 과외 여러 개를 했었고 한 과목당 기본 30에서 50만 원 이상 했지만 저는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라 반에서 혼자 한국인이었고 과외 같은 거 없이 전자사전 의지해가며 공부했습니다. 고3 때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려고 도시로 전학 갔고요. 대학 붙고 학비는 1년에 400만 원 정도였는데 아빠가 학비가 엄청 비싸다며 인상을 쓰며 싫은 소리 몇 시간 들어가며 울며 탔습니다. 학비 스스로 벌어서 가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전 해외라 외국인은 법적으로 취업비자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알바도 할 수가 없었고 대신 일일 통역 같은 걸로 적지만 용돈벌이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그냥 귀국해서 어디든 들어가서 돈 벌고 싶어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자퇴할게 라고 몇 번을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더럽고 치사해도 참아 나중에 얼른 돈 벌어서 나가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냥 버텼어요. 물론 학비 대주신 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나중에 돈만은 다 갚을 생각입니다. 근데 고마워서가 아니라 내가 돈 벌 능력 안 될 때 돈 대줬으니까 빚 갚듯이 깨끗이 다 갚고 찝찝한 마음 다 없애고 싶어서요. 동생은 한국에서 지내는데 1년에 학비가 800만 원 정도라더군요. 근데 동생한테는 아무 소리 없이 학비 송금했다 라고 말하고 끝이에요. 퇴사하고 지금 다시 취준 중인데 다시 독하게 해서 얼른 나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일단 형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히 시댁 가족관계를 말하면 큰아들 내 34, 25, 막내 아들인 저희 32, 34, 5, 쌍생아 임신 10개월. 보다시피 저희는 연상연하 부부이고 5살짜리 아들이랑 쌍생아를 임신 중이에요. 그리고 형님네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이지 않은 가족 구성이죠. 저희는 시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큰 집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형님은 홀아버지의 외동딸이었고 결혼 조건이 친정 근처에서 사는 거였지요. 근처도 아니고 바로 위층이에요. 형님과 나이차 때문에 이런저런 우픈 일이 참 많지만 어쩌겠나 하고 순응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하고도 진짜 많이 싸우고 임신 중임에도 이혼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 상식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누가 옳은 건지 판단해주세요. 저희 집은 시부모님이 건물주인 빌라 꼭대기층이에요. 60평 집에 반은 시부모님 공간이고 반은 저희 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가끔 큰 집이 집에 놀러 오면 아이가 큰아빠를 좋아해서 방방 뛰어다니곤 해요. 그럼 어김없이 형님이 제재를 시켜요. 물론 좋게 타이르는 거지만 그걸 계속 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희 테라스에 아이가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집에서 못 뛰게 공놀이나 트럼플린 같은 놀이는 밖에서 하게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저희 아이와 놀아주면서 테라스 바닥에 공을 튕겼어요. 그걸 보고 형님이 자기 신랑한테 오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밖이라도 아래는 방 있는 공간이라 울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 들으란 것도 아니고 마치 저희 부부가 개념 없다는 듯이 들려서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신랑이 눈치 없이 저더러 너도 형수 말투처럼 저런 식으로 말하면 좋겠다 라고 말하더군요. 진짜 그 자리에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큰 집이라 참았습니다. 어디 제일 어린 게 자기 남편한테 시부모님도 계신데 가르치려고 드나요? 신랑이 다 받아줘서 버릇이 없는 건지 어머님이 안 계셔서 교육을 못 받았는지 상당히 건방집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습니다. 솔직히 건물주가 세대원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 애가 그렇게 심하게 뛰는 것도 아닌데 올 때마다 애를 가르치려고 드네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참다가 애가 그런 말 들으면 장난감만 갖고 놀고 자꾸 주눅 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미워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니었다고 오해하지 말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가족들 앞에서 나쁜 년이 됐지요. 버릇없는 거에 착한 척은 덤이죠. 또 저희 형님은 수학 원서나 논문 같은 거 뭐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 그거랑 대체 시댁일 불참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기제사에 명절 제사에 다 챙기는 집안이라 1년에 제사만 6번이에요. 일이 없으면 오지만 매번 참석은 하지 않아요. 장은 아주버님이 시어머니한테 돈 보내서 봐주시고 저랑 시부모님은 음식 준비를 하죠. 그런데 본인은 뭘 하나요? 전화해서 미안하다, 뒷정리라도 하러 가겠다 이래요. 그 집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데 늘 버스를 타고 와요. 면허는 있는데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대요. 그걸 아주버님이 상당히 싫어하세요. 아주버님은 택시 타라고 하고 형님은 40분 거리를 어떻게 택시를 타냐고 하죠. 누구 들으란 건가요? 음식 다 해놓으면 와서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데 말은 안 해도 아주버님이 퇴근하고 오셔서 그거 보면 아주 전전긍긍 난리법석입니다. 일부러 자기 남편 보여주기식인지 뭔지 아주 꼴값이죠. 그깟일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 집이요. 신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증권회사 과장이에요. 돈 많이 벌고 굳이 본인이 일 안 해도 돼요. 거기다 저더러 형님 소리 안 해도 된다고 요즘엔 그냥 이름 부른다고 편하게 말하래요. 무슨 씨 이렇게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가증스러워 보여요. 그럼 지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불편할까봐 저를 배려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 친정 근처 안 살고 싶나요? 저도 반찬 같은 거 다 시켜 먹고 싶고 집도 꾸미고 살고 싶지만 시부모님을 모시니 하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큰 집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큰 집은 아주버님이 벌어놓은 걸로 사신 거지만 혹시 모르죠. 저희 부부 몰래 얼마 지원해 주셨을지도요. 신랑이 사업을 2번 말아먹었지만 당신들 아들이 그런 거니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제력이 없으면 몰라도 자산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신랑더러 그랬대요. 생활비도 안 내고 공과금이나 집세 한 번 안 내고 산다고요. 그런 건 안 바라니까 앞으로 사업 자금에 대해 손 내밀지 말고 다른 일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큰 집도 있는 데서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자존감은 바닥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 형님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한 상태라 저희 집에 오지도 않고 있어요. 흥분해서 두서도 없고 말도 안 되게 썼는데 대충 상황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진짜 솔직히 큰 집이 이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골이 깊네요. 추가,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안 쓰고 뭉뚱그려 써서 그런지 제 욕이 더 많네요. 원래 판이란 데가 몰아가기 심한 곳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고요. 또 자작이라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이 감별사 마냥 다 자작이라는데 웃겨서 웃고 갑니다. 내 보기엔 님들이 더 꼬인 것 같으니까요. 제가 형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건 택시 타는 문제예요. 40분 거리에 있는 시댁 택시비 편도 4만 원 조금 넘습니다. 어차피 아주버님이 데리러 오니까 시댁 올 때 4, 5만 원 택시비를 쓰는 건데 그걸 말을 안 듣네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큰 집 경제 규모가 있으니 큰 돈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곧 수술도 앞두고 있고 큰아이도 있어 외출을 하게 되면 카카오 택시를 불러요.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그걸로 살짝 눈치를 주셨죠. 형님이랑 비교하는 뉘앙스였고요. 당신 손자를 데리고 배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랑 돈을 쓰는 건데도 슬그머니 눈치를 주십니다. 그래봤자 기본요금 거리인데요. 그래도 손발이 맞고 며느리들 우리끼리 몰래 통하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고집이 상당해요. 동네에서 저희 시댁 돈 좀 있는 거 다 아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 큰며느리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할까요? 본인은 노래 들으면서 바깥도 보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좋다는데 진짜 뻘소리지요. 세상 누가 택시보다 버스를 좋아하나요? 본인 남편이나 시부모 입장 생각해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되는데 답답하게 군답니다. 진짜 세세하게 쓰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의 일이 참 많네요. 님들 동서지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댓글 쓴 것처럼 다들 인자하게 굴 수 있나요? 남의 얘기라고 막말 마시고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